양파 여러분은 평소에 양파를 어떻게 드시나요? 된장찌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거나 김치나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아마도 매일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재료일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무심코 드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양파를 먹는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고령자 중 약 70%가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위해 먹는 양파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놀랍도록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양파를 먹는데도 혈압이 전혀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위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 소견을 받거나 머릿속으로는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한 번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양파는 섭취 방법을 잘못하면 건강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이 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30년 이상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생활습관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의 신체 변화를 지켜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양파의 놀라운 힘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는 약이나 보조제 없이도 일상적인 식재료로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양파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흔히 가벼운 채소로 여겨지는 양파는 사실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며 혈류를 개선하고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 할머니께서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이었고 놀랍게도 몇 달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안정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파를 먹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 효과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알면 자연의 약처럼 몸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학계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 양파의 진정한 힘을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한 건강을 지키는 양파 섭취법을 빠짐없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단 한 개의 양파가 심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내 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이 영상을 통해 명확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양파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놀랍도록 적습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많은 효능이 있으며 그 효과는 때로는 약보다 뛰어나다고까지 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크게 낮춰줍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양파만으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냐며 저조차 놀란 사례가 많습니다. 70대 박상훈 씨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아 매달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피로감이 심하고 다리 부종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양파 섭취법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양파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자주 어떤 양으로 먹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15포인트 낮아지고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으며 얼굴색이 밝아지고 매일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대충 볶거나 끓이면 양파의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은 영양소를 낭비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양파의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80대, 90대 환자들조차 양파를 통해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행동만 있으면 누구나 몸이 변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양파가 얼마나 강력한 아군인지,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양파의 건강 효과의 핵심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아시나요? 양파를 썰 때 톡 쏘는 향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을 젊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천연 약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파를 잘못 다루면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프라이팬에 넣어 조리하시죠. 그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최소 10-15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키면 양파 내부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이 최대한 생성됩니다. 즉 썰자마자 가열하면 중요한 알리신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매일 양파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아쉬워하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썰고 나서 시간을 두라는 안내를 드린 후 몇 주 만에 아침 혈압이 안정되거나 다리 부종이 줄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며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면역 지원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알리신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양파와 마늘이 천연 항생제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가정요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현관에 양파를 걸어두어 예방에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양파는 단순한 요리의 조연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올바른 지식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파의 또 다른 힘은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리신만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케르세틴은 양파의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플라보노이드로 체내 산화를 막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며 혈관을 젊게 유지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일부 암에서도 케르세틴의 예방 효과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케르세틴은 양파의 껍질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그 갈색 껍질에 말이죠.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하면 다들 놀라십니다. 껍질이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양파의 흰 속살보다 껍질에 케르세틴이 몇 배, 심지어 10배 가까이 많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건 양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껍질을 햇볕에 말린 후 곱게 갈아서 밥에 뿌리거나 된장찌개, 샐러드 토핑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가의 보조제 못지않은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케르세틴은 열에 강합니다. 즉 볶음이나 찌개에 넣어도 효과가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이는 알리신과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하지만 케르세틴은 열을 가해도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알리신과 케르세틴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양파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입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72세 박상훈 씨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숨가쁨을 느끼셨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양파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생양파의 매운맛과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 섭취를 적극 권장하며 썰고 15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조리하고 껍질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밥이나 찌개에 뿌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같은 좋은 기름으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강한 불은 영양소를 파괴하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한 달 후 박상훈 씨의 혈압이 안정되고 LDL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21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아침 기분이 상쾌하고 계단도 쉽게 오를 수 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양파는 약 이상의 힘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방법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타이밍에 먹는지가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건강 수명을 늘리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 더, 양파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식품은 아닙니다. 올바른 섭취법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체질이나 질병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양패 풍부한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보통 염분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좋은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면 칼륨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 부정맥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파 주스를 과도하게 마시다 신장 기능 악화로
응급 입원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는 훌륭하지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생양파나 양파 주스를 먹으면 강한 자극으로 위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60대 강지숙 씨는 매일 아침 양파 주스를 마셨지만 위가 쓰리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진찰 결과 경미한 위궤양이 발견되어 양파 섭취법을 조정했습니다.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법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양파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최적일까요? 첫째, 양파를 썰고 나서 10-15분 공기에 노출시켜 알리신을 생성해야 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물에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으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면 알리신과 케르세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고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삶는 것보다 기름에 볶으면 케르세틴 흡수율이 3~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 3-4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 후 믹서로 곱게 갈아 밥찌개 샐러드에 뿌리면 고가의 보조제 같은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파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양파 껍질 가루는 껍질을 말려 믹서로 갈아 아침밥 된장찌개, 요거트 샐러드에 티스푼 하나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아침 피로가 줄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둘째, 양파 볶음은 얇게 썬 양파를 15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으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 캐러멜처럼 달콤해지면 완성입니다. 밥 반찬이나 삶은 브로콜리, 달걀 토핑으로 훌륭합니다. 이 요리로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환자도 많습니다. 셋째, 양파 생강차는 차가운 손발, 만성 피로, 가슴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양파 1개와 생강 1조각을 얇게 썰어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끓인 후 꿀을 약간 넣으면 완성입니다. 68세 최영자 씨는 이 차를 3주 동안 마시며 손발 냉증과 숨가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관을 젊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만능 식재료입니다. 비싼 보조제 없이도 부엌에 양파 하나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썰고 15분 기다리기 껍질 가루 활용, 약한 불로 볶기 양파 생강차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1-2주 한 달 지속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부터 양파를 올바르게 먹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